네, 안녕하세요. 와니워니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세스바이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세스바이오도 조금 빠지고 있어요. 우리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 기업은 실적이 지금 깡패이기 때문에 시젠이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시젠은 실적이 좋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물론 당연히 저평가긴 하지만 그게 이제 시총으로 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엑세스바이오는 아직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1분기 1월 달에 나온 매출만 하더라도 제가 밸류에이션 계산을 해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게 유지가 돼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이 전 세계 확진자가 1억 명이 넘어선 이 시점에서 항원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이 단기간에 확 줄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일단 엑세스바이오는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바이든 부분에 따른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바이든이 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사실 좀 기회가 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요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붙은 게 지금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국 제품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백신의 30조 정도 25에서 30조고 진단키트가 50조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액바가 1%만 잡아도 5천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880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5천억만 붙여도 1년에 6천 800억이고 이거 나누기 4 하면은 대충 1800에서 1900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지금 시총은 일단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총이 해봐야 지금 6300억 원이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그렇게만 되더라도 좀 크게 상승이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이 수출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진단 섹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사실 보여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확산이 계속 되고 있고 우리나라 뭐 1000명만 돼도 난린데 미국 우리가 편안하게 막 13만 뭐 20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13만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13만이면은 정말 엄청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업계가 이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면 수요가 그쵸. 이런 물론 줄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변이가 약간 변종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왜 이 진단키트 업체들이 공장을 증설을 해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왜 백신이 개량 백신을 만들려고 하는지만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게 진짜 이때까지랑은 좀 다르게 더 길게 갈 수 있겠구나 최소 올해 정도까지는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그 사이에 또 각종 전염병이 안 생긴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성장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이제 연평균 4.8, PCR 같은 경우 연평균 6.7%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보세요. 시즌도 생산 능력 5조 원까지 확대 예정이라는 거죠. 그럼 보시면은 이 추가 확대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보시면 셀트리온, 녹십자, 대웅, 한미약품 보세요. 이게 왜 그런 부분일까요? 왜 들어오냐라는 거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요런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수젠텍 영상에서도 좀 보여드렸지만 어쨌든 변이가 특히나 남아공 부분이 백신이 잘 케어가 안 돼요. 퍼센테이지 굉장히 늦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진단주들의 이 주가 흐름을 보면
주가 흐름을 보면은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 미국 진단회사들 거의 다 올랐거든요. 거의 다 올랐는데 왜 우리나라만 자꾸 줄어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게임스탑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런 이제 뭐 애플이나 이 테슬라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는 주가들은 많이 박살이 났는데 진단주들이 올랐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급이 여기로 다시 간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뭐 수젠텍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진단주들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정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진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진단주들은 일단 실적이 누가 봐도 1분기 실적 거의 다 올라가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 실적이 계속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업황과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하겠죠. 이거 뭐 코로나 이후에 뭐 없잖아. 근데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한참 진행 중이고 여러분들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이 넘었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억 명이 넘게 걸렸어요. 이게 단기간에 끝날래야 끝날 수가 없고 최근에 뭐 필로시스나 엑바에서도 대규모로 이렇게 공시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만큼 FDA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우대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FDA 승인이 돼서. 근데 엑세스바이오는 요것도 있고 플러스 홈키트 있고 지금 엑스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일단 실적은 무조건 대박이에요. 얘는 지금 4분기도 올라가는 거고 1분기도 지금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어닝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주가가 낮아요. 그 어닝이 나오기 전에 이 가격대보다도 낮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이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특히나 이런 뭐 반도체, 친환경 이런 종목군들이 좋지 않을 때 최근에 상승이 많이 일어났던 종목군들이 꺾일 때 이 꺾여있던 애들이 솟아요. 보통 꺾여있던 애들이 솟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받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눌린다라면은 얘가 지금 여기 이 15,800원 라인 그리고 정말 뭐 낮게 본다라면은 15,800원 왜냐면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눌리게 됐을 때 같이 만약에 따라서 진짜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눌린다라면은 15,100원까지 일단은 하방 열어 놓으시고 여기서 충분히 모아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 엑세스바이오는 지금 뭐 3만원 최소한으로 다시 롤백을 해도 3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적으로 보면은 물론 그거는 이제 변수가 되는 게 뭐냐면 1분기 때만 되게 좋고 그 2분기, 3분기 때 빠지더라도 1분기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거 4분기에서 좋아진 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당일치기로 반응되고 오히려 그 전으로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00억이 공시가 나오기 전과 후가 지금 주가가 똑같아요. 되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 단발성이라도 그 정도 금액이면 사실은 회사가 돈을 버는 거고 회사가 돈이 있으면 그거 갖다 다른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가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지금 계속 제가 넷마블 차트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게 120 올라가고 있고 60이랑 이제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 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네오이지나 이런 거는 이게 뚫어줬습니다. 뚫어줬고 앱콜론도 내려오는 차트였으니까 결국엔 뚫어주는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요게 내려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의 횡보는 조금 더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매집을 해서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퀴델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이제 네이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걔네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일단은 미국장에서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왜냐면 걔네도 지금 장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진단이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국내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얘는 이제 바이든에 대한 그런 수혜도 나올 수가 있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긴코 1,000만 키트 있고 그다음에 공장 증설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플러스 알파가 사실 많이 붙을 수가 있어요. 많이 붙을 수가 있는 거고 일단은 이 12월 대비 1월에 이렇게 많은 수주가 나왔다라는 거는 자 보세요. 우리 12월에도 연달아 수주 나와서 막 400억 나올 때 와 이거 대박이다 막 엄청 잘하고 있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그때보다도 4배 정도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뭐 기사나 이런 걸로는 뭐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출이 항원 수출에 대한 이런
캐파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시즌이 뭐 실적 떨어지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존 기업들이 나가는 거에서 추가로 엑바나 이런 다른 기업들이 대규모 공시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만큼 시장의 수요도가 커지는 거고, 당연히 그 초반에 이제 진입한 그런 기업들이 좋게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눌리게 된다라면은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저는 이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이 게임스탑이라는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요번 주 내내 괴롭힐지 그건 좀 지켜봐야 돼요. 뭐 이제 그 지수로 좀 본다면은 이게 지금 사실 여기 박스권이 뚫렸기 때문에 사실 하방은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월요일날 눌리고 화요일날 눌리면 이거 금방 눌려요. 6%만 빠지면은 6%만 빠지면 2,800이에요. 근데 이거 월화에서 뭐 3, 4%씩만 이틀만 빠져도 7, 8% 빠지기 때문에 2,800 그냥 깨지거든요. 그러면 또 밑에 라인 잡아야 돼요. 여기 라인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인 잡아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분명 진단이 원래는 올라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아니라 만약에 빠지게 됐을 때는 그럼 시장에 같이 얻어맞는다라는 건데, 얻어맞으면은 당연히 떨어질 때가 별로 없죠. 왜? 이거 엄청 떨어졌어요. 액바 마이너스 72%입니다. 실적이 엄청나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72%에서 유지되고 있는 게 사실은 아니죠. 물론 뭐 저점 대비 많이 오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오를 만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FDA 승인 다 받았고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시가총액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제 예상대로 움직인다라면은 진단주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수급이 오는 이 움직임이 반드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돈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뭐 항공우주, 로봇 이런 애들 한 번 다 슈팅이 나왔죠. 그 다음에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 관련된 종목도 한 번 다 나왔죠. 컨텐츠도 다 나왔어요. 전기차, 반도체, 최근에 뭐 조선, 철강 이런 거 다 한 번씩 시대가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옮겨갈 만한 데가 이제 화장품, 소비주들 중에서 뭐 밑에 있는 것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완화에 좀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 그런 거랑 이제 실적이 좋은 것들인데 거기에 진단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진단주에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뭐 필로시스, PCL, 수젠텍, 엑바 뭐 이런 종목군들이 꿈틀꿈틀 하는 게 나오잖아요. 사실 이슈가 그 이전에는 아예 관심이 없을 때는 실적이 나와도 안 움직였는데 요즘에는 꿈틀이라도 거리고 거래량이라도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좀 시장의 관심도들이 이제 좀 진단 봐야 되나 이런 수급들이 조금은 생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사실 올라가기 시작하면 단방에 그냥 충충충 날아가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또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사실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만 한다라면야 이제 조금 매수를 해보시는 거가 당연히 탈출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얘는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일정한 라인으로 제가 뭐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매집을 조금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 라인까지 그냥 하방 열어놓고 그냥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만약에 박스권으로 들어간다면은 지금 여기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가 1차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고 그 다음에가 여기 횡보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가격 라인으로 치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15,800원 라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 뭐 이렇게 끊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끊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중간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라인인데 사실 여기까지 빠지면은 지금보다 주가가 20% 이상은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마이너스 7, 80% 되는 건데 마이너스 80% 거의 가까워질 거예요. 그게 사실상으로는 이게 실적이 막 거의 1,800억씩 나오는데 마이너스 80%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진단주를 봤을 때 이 항원이라는 시장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뭐 갑자기 수주가 하나도 안 나오거나 그러기가 사실상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진단주들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준점을 고점으로 안 잡고 여기로 잡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50%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왜냐면 여기는 저기는 점상으로 올라갔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비슷한 라인이긴 해요. 그래도 시젠도 16만 1,000원 잘 안 깨잖아요. 얘도 16만 1,000원까지는 그냥 매수하고 뭐 버텨도 되긴 하거든요. 물론 얘도 차트적으로 보면은 빠진다라고 하면 14만 2,000원 라인까지는 하방이 열려 있긴 해요. 14만 2,000원까지 하방이 열려 있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라인까지 빠져도 얘도 여기에서 엄청나게 담고 그다음 여기 밑에 라인에서 엄청나게 담아줘야 되는 거죠. 왜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장에 따라서 지금 뭐 제가 생각했을 진단주나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들의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실적이 일단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여유 자금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면서 그냥 담아 나가시면 그냥 좋은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스틴 임플란트 보여드렸죠. 오스틴 임플란트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주식하면서 느껴본 거는 실적은 그래도 배신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진단주들은 이번 하락이 상승에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같이 얻어 맞는다라면은 그 부분까지는 이제 하방을 열어 놓으시고 그 부분부터 이제 다시 물량을 더 매집을 하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액세스 바이오도 한번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